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정동욱 교수입니다. 저희가 지금 SMR을 두고서 SMR의 비전과 과제라는 주제를 갖고서 2주간에 걸쳐가지고 이런 웨비나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SMR의 기술적인 특성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SMR 갖다가 시장에 내놓고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갖고서 대담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SMR의 시장 전망과 각국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를 갖다 두고서 얘기를 하고요. 내일은 그럼 SMR의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갖고서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SMR의 혁신적 기술이라서 많은 기술 검증과 또 인허가를 갖다 거쳐야 됩니다. 그럼 그것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것인가라는 전략적인 문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갖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목요일로서는 이 웨비나를 갖다가 다 이제 마무리 짓는 것으로서 그럼 우리나라는 SM을 어떻게 그러면 끌고 갈 것인가, 어떤 기술 개발 전략을 갖고 가져갈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갖고서 전문가 대담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2부 SMR 게임 체인저가 되기 위해서 이 에너지 탄소 중립의 에너지 전환 시대의 게임 체인저가 되기 위해서 이 SMR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성공시킬 것인가, 특히 시장의 전망과 각국은 그럼 어떠한 전략을 갖고 이 시장을 개척하려고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인 광장의 박상길 전문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대담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가운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상길 전문위원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법무부인 광장에서 근무하는 박상길 전문위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동욱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화면 공유해서 이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SMR 시장 전망을 보기에 앞서서 전 세계 원자력 시장을 먼저 훑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원자력은요, 전 세계 전력 시장에서 한 11%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지금 이 원자력 발전소는 30대 이상이 그 대부분입니다. 해서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이 보통 40년, 60년 혹은 수명 연장을 해서 80년까지 가는데 51% 정도가 이제 원자력이 지금 30살 이상이 되어서 해서 이제 해체가 돼야 되는데, 일각에선 얘기가 나오는 것이 원자력 발전소가 하나 빠진 자리에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대다수의 이런 30살이 넘은 원전들은 용량이 400메가와트에서 300메가와트 해서 상당히 중소형의 용량인 것을 알고 있어서 해서 기존에 노후된 원전들이 빠진 자리에 중소형 원전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예측 또한 있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나라 정부의 자료인데요. 이제 신규 원전 건설 중에서 대형 원전 시장뿐만이 아니라 중소형 원전 시장도 앞으로 활발해진다인데 향후 10년간 350억 불, 약 40조 원 정도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일부 국가들이 대형 원전에 대해서 도입을 하고자 하는데, 만약에 이웃 국가에서 훨씬 더 안정성이 혁신적으로 높아지고 또 금융 지원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중소형 원전이 실제로 건설되는 걸 본다면 대형 원전의 건설을 취소하고 중소형 원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전망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전 세계 원전 시장의 지도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생각하는 서구 선진 국가들보다도 전 세계 원전 시장은 개발도상국에서 더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개도국의 그 특징은 이제 산업화를 이루려고 해서 전력 수요가 많이 있는데 그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전력망이 아직까지 구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은 대형 원전보다 중소형 원전이 더 적합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보았던 그 대형 원전들은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냐면 처음에 건설 자금이 너무나 많이 들었고요. 해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캐피털 인텐시브하고 또 건설의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려서 해서 심지어 뭐 10년 이상으로 아직 그 핀란드의 올킬리오토 3호기 EPR 원전은 아직도 완공이 되지 못한 그런 상태인데요. 실제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의 그 보글 원전은 건설 공기가 너무 길게 되어서 해서 완공도 되지 못하고 그 회사인 웨스팅하우스가 망하는 그런 결과까지 있었습니다. 또 이제 그 대형 원전은 중대 사고의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 일반 대중들의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좀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새로운 노형이 필요한데 이것은 이제 중소형 원자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대형 원전 시장을 먼저 살펴보시면요. 대형 원전 시장은 국가 대항전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국, 러시아, 미국, 이제 프랑스까지. 우리나라가 이 중에서 대형 원전은 APR 1400을 이제 아랍에미리트에 저희가 이제 바라카 원전을 수출을 했는데 68개월의 건설 공기에 5.1 빌리언 달러로 약 6조 원 정도로 그렇게 완공을 해서 전 세계 대형 원전 시장에서는 저희가 정말 경쟁적인 강자로서 앞서 있지만 현재 중소형 원자로 시장에서는 정말 저희가 좀 이렇다 할 그런 저희의 노형이나 혹은 전략이 아직까지는 미성숙한 상태로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대형 원전 시장에서의 경쟁 국가들은 중소형 원전 시장에서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과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마그녹스 원전을 시작으로 해서 원자력 발전을 시작을 하였는데 가장 최근에는 이제 중소형 원자로를 롤스로이스를 필두로 해서 영국 내에 16기를 짓고 그리고 해외 수출을 달성하겠다라는 영국의 탄소 중립 10개의 전략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원자력 에너지를 개발해서 특히 중소형 원자로와 첨단 원자로를 개발을 해서 자국의 무탄소 에너지 실현도 달성하고 또 이제 해외 수출까지도 달성한다라는 그런 전략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각국의 전략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나라는 어떤 방향으로 이 해외 시장의 경쟁국들과 경쟁해서 진출해야 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국 UK SMR 이 특징을 보시면요. 우선 대형 원전이 돈이 많이 든다. 그 이제 돈이 많이 드는 걸 확 줄이겠다. 현저히 줄여서 기존의 정부가 수출 금융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민간에서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가능하게 만들겠다. 비즈니스 모델을 그렇게 선언을 했고요. 또 건설에 소요되는 기간도 기존에 약 10년 가까이 들던 것을 4년에서 5년으로 대폭 줄이겠다라고 했습니다. 영국이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유럽에서 핀란드에서 또 독일에서 프랑스에서 많은 원전들이 건설 공기를 지키지 못하고 상당히 지연되는 것을 봤었기 때문에 중소형 원전 시장에서도 가장 핵심은 건설 기간을 줄이고 또 민간 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영국의 전략입니다. 이래서 영국의 롤스로이스의 UK SMR의 혁신성을 비교를 한다면 이게 다른 원자로들에 비해서 다른 중소형 원자로들에 비해서 붉은색으로 나와 있는 건 다른 중소형 원자로의 혁신성인데요. 롤스로이스의 UK SMR의 혁신성은 다른 노형들에 비해서 현저히 적습니다. 즉 이 말은 입증된 경수로 기술을 활용한다는 것이고 또 해결료 주기에 대한 기술의 혁신성도 현저히 낮습니다. 이 또한 기존에 운전을 한 그런 해결료 주기와 해결료 운전 그 온도대와 그런 것들을 활용한다는 것인데요. 다만 영국이 혁신성으로 강조한 건 건설하는 쪽과 그리고 또 저희가 중소형 원자로는 조립식이기 때문에
제조하고 조립하는 경쟁력과 롤스로이스가 갖고 있는 그런 디지털 기술의 혁신성을 다른 경쟁 노형들보다도 강조를 해서 우리는 4, 5년 이내에, 이거는 롤스로이스의 계획인데요. 2030년까지 60개월, 5년 안에 이제 건설을 완료하고 2030년부터는 상업운전을 시작하겠다라는 롤스로이스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전략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건 기술의 혁신성보다는 시장성, 입증된 기술로 시장에 바로 내놔서 해서 최단기간 4, 5년 내에 건설을 완공하고 또 민간 금융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영국의 전략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국의 전략, US SMR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작년 12월 달 또 올해 1, 2월 달에 미국의 에너지부에서 ARDP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Advanced Reactor Demonstration Program, 첨단 원자로 실증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중소형 원자로 개발사들에게 펀딩을 했습니다. 그 말은 미국은 연구개발, 혁신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혁신성이라고 하는 건 기존에 없었던, 기존에 개발되지 않고 실증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시장에 내놓으면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정부의 연구자금으로 실증시킨다라는 그런 이제 취지의 ARDP 프로그램입니다. ARDP 프로그램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데몬스트레이션 실증 프로그램입니다. 5년에서 7년 사이에 상업운전에 도달할 수 있는 이제 테라파워사의 나트륨 리액터와 또 엑스에너지사의 XE100 이 두 개의 노형을 선택을 해서 실증을 하는데 지원하는 그런 펀딩을 하였고요. 또 10년에서 14년 이내에 상용화를 달성할 수 있는 5개 이제 노형들에게 리스크 리덕션, 시장에서 이 혁신 기술의 위험성을 저감시키기 위한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위험 저감 프로그램으로 5개사를 선정을 해서 또 펀딩을 주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컨셉트 디벨롭먼트라고 해서 혁신형 개념인데 혁신형 개념이 향후 2030년 중반대에 상용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혁신형 설계가 더 설계 고도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펀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미국은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이를 실증하기 위한 정부의 연구 지원으로 이 중소형 원자로 시장을 기술의 혁신성으로 재패하려는 의도로 저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캐나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는 작년 12월 달에 캐나다스 SMR 액션 플랜이라고 해서 지난 2018년에 수립한 SMR 로드맵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전략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1번과 2번, 3번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은 캐나다 내에도 많이 지어서 경제성,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겠다가 1번 전략이고요. 2번 전략은 캐나다 내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캐나다의 뉴 브런스윅이라는 그 주 정부에서 또 최근에 ARC라는 회사와 또 몰텍스라는 그 회사에 펀딩을 지원해서 실증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3번이 주목할 만한데요. 캐나다가 SMR을 추진할 때 여기 BDC라고 해서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뱅크 오브 캐나다, 우리나라 산업은행, 기업은행 같은 그런 국책은행에서 SMR 실증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SMR 개발사들이 캐나다의 BDC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아서 실제로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민관과 어떤 그 정부의 어떤 정책 금융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이제 또 시장에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특징적이고요. 또 옆에 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캐나다 같은 경우는 유명한 저희가 알만한
많은 노형들이 이제 캐나다에서 인허가를 받게끔, 이제 캐나다에서 인허가를 받아서 세계 시장에 나갈 수 있게끔 해서 캐나다의 SMR 로드맵 전략과 부합하는, 표준화 전략에 부합하는, 캐나다에서 설계 개발을 완료하고 서플라이 체인을 구축을 해서 세계 시장에 전진한다. 그런 이제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정리를 드리자고 하면 영국과 같은 경우는 기존의 대형 원전에서 보았던 그런 비용이 많이 드는 것과 혹은 아니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입증된 기술을 바탕으로 비용을 줄이고 건설 기간을 대폭 줄여서 시장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영국의 전략이고요. 미국의 전략은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정부가 이를 뒷받침해서 기술의 혁신성으로 시장을 점령한다는 것이 미국의 전략으로 볼 수 있고, 캐나다의 전략은 이제 캐나다 자국 내에서 인허가를 주고 또 캐나다의 국책은행을 활용해서 금융 지원을 해서 캐나다로부터 또 전 세계 시장에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캐나다의 전략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스마트라는 노형도 갖고 있고 ISMR이라고 혁신형 SMR을 지금 저희가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 개발하려는 초기부터 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그 5가지를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SMR 선진국들, 저희가 대형 원전의 선진국이라고 한다면 SMR 선진국들, 미국과 영국과 캐나다는 어떤 전략으로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지 그들의 전략을 잘 저희가 스터디를 해서 우리는 어떤 차별성을 갖고 또 그들과 어떤 협력을 할 수 있는지 그걸 살펴보는 것이 첫 번째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기존의 원전 수출, 원자력 시장 진출이라고 하면 수출금융, 수출입은행을 통해서 나가는 수출금융만 생각을 했는데, 중소형 원자로는 민간이 주도로 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민간 금융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도출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이제 세 번째는 SMR이라는 것은 아직 대형 원전이 지금 400기가 넘게 전 세계에서 돌아가고 있지만 SMR은 정말 돌아가봤자 정말 5기 이내 이렇게 작게 전 세계에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SMR의 비즈니스의 어떤 표준 모델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SMR의 비즈니스의 표준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노형으로 전 세계 시장에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모델 개발도 필요하다라고. 네, 박상길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전망과 그 다음에 세계 각국, 특히 영국, 미국, 캐나다 중심으로 해가지고 SMR 개발 전략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는데요. 제가 발표하신 걸 보니까 세계 원자력 시장이 대형 마켓도 아직 존속할 것이고 그 다음에 중소형 마켓은 떠오를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걸 해외 수출한다 할 적에 대형 원전 세일즈하고 중소형 원전 세일즈, 이 소형 원전 세일즈, SMR하고 뭔가 좀 수출 전략 이런 게 좀 다를 수가 있겠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우선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에 앞서서 저희는 이제 원전을 수출하는 국가 입장에서 보기보다 수입하는 이제 도입하는 국가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사우디나 그리고 체코나 폴란드, 이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원전 수출 국가인데요. 사우디도 이제 뭐 2017년부터 이제 원전 입찰을 내겠다라고 항상 그렇게 말만 하고 아직까지 입찰도 내놓지 않고 있는 그런 이제 상태이고, 체코 같은 경우도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고, 또 폴란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들리는 말들은 원전을 신규 도입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현재 좀 어찌 보면 안전성이나 혹은 뭐 대표적으로 경제성에 문제가 있는 그런 대형 원전보다도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보장되고 경제성도 확보가 되는 중소형 원자로가 실제적으로 실증이 되고 이웃 국가들에서 건설이 될 때 그때 중소형 원자로를 도입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 이제 시각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라 같은 입장에서는 대형 원전에서는 APR 1400에 있고 또 중소형 원자로는 스마트에 그런 원자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 국가의 니즈에 맞추어서 어떤 것을 또 이제 내놓아야 될지 어떻게 내놓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미국과 같은 경우는 웨스팅하우스에 AP1000도 갖고 있고 뉴스케일에 중소형 원자로 갖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시장에 내놓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것이 뭐 트럭과 승용차의 관계라면은 뭔가 좀 포인트가 다르겠지만은 결국 뭐 소형차, 중형차, 뭐 대형차 뭐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우리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는다 이렇게 본다면은 오히려 마켓에서 우리가 대응하는데 더 나을 수가 있겠다. 그렇게 들리고요.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중소형 시장이 이 소형 원전 시장이 빨리 열린다면은 우리가 또 스마트폰 갖고 있으니까 대응을 갖다가 신속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는군요. 하지만 이제 미국이나 뭐 카나다, 뭐 영국 이런 데서 아주 더 좋은 뭐 소형 원전을 들고 나오니까 거기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또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혁신형 SR을 만드는 것도 좀 필요는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미국 스타일의 전략, 그다음에 영국 스타일의 전략, 그다음에 캐나다 스타일의 전략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시장에 진입을 하자. 그래가지고 프로븐 테크놀로지 있는 증명된 기술 갖고서 우리가 시장에 빨리 내놓을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 보자. 이런 전략같이 보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것이 혁신경을 최대한 넣어서 혁신경을 갖고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 보자. 뭐 이런 개념 같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워낙 국토도 넓고 여러 군데 뭐 소용료를 갖다가 자국 내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니까 자국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가는데 외국에서 개발한 것도 들어와 봐라. 들어와봐서 우리나라에서 봐서 캐나다에서 봐서 괜찮다 싶으면은 인허가 주고 해보겠다. 또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떻게 보세요? 박상렬 박사님, 우리나라가 제안 중에 이런 선진국의 개발 방식 전략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좀 하고 적합한 뭐 전략을 갖다 좀 세워봐라. 뭐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그 세 가지 전략 중에서 뭐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 어느 쪽을 갖다가 좀 더 딱 쫓아가는 것이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선 저희가 이제 전력 시장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력 시장은 예전에 중앙 집중형이었다면 분산화가 되고 또 규제 시장이었다면 비규제 시장으로 되고 또 정부 주도였다면 민간 주도가 되는 그런 이제 전력 시장이 변화가 되는 그런 그 트렌드에서 대형 원전 시장에서 중소형 원전 시장으로 넘어온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말은 예전에는 국가 대항전 성격의 미국에서 하나 나오고 중국에서 하나 나오고 러시아에서 하나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도 하나 나오는 국가 대항전 성격의 경쟁이었다라고 하면 향후 시장은 국가 대항전 성격도 있겠지만 민간 그룹들끼리 민간 기업 간의 경쟁이 더 활발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원자력 산업이 민간까지 내려가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원자로의 개발에 한해서는요. 그 말은 우리나라는 또한 미국, 영국, 캐나다 또 다른 국가들과 좋은 동맹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전략으로는 스마트와 ISMR도 우리 노영도 갖고 있지만 동시에 동맹국들의 선진 노영들과 전략적인 협력을 통해서 그들이 시장에 분산되어서 들어갈 때 우리도 어느 한 쉐어를 가지고 어느 한 포션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협력 전략 그런 것들을 세우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걸 독식하려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뭐 기술이 있어야지 뭐 이른바 레버리지 이걸 할 수가 있으니까 기술 없는데 누가 협력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의 기술이 있어가지고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만은 다른 국가들과 협력을 해가지고 제3국을 갖다가 같이 나간다든가 이런 것도 생각은 좀 해봐야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잘 되길 바랍니다. 우선 우리가 각자의 뭐 독자적인 기술이 좀 필요하겠죠.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정말 시장이 넓어지게 되면은
아마도 그런 협력 관계가 구축이 잘 될 텐데 지금 시장이 초기 단계니까 한번 두고 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하고요. 정말 이 SMR 시장이 열려가지고 비즈니스 모델, 지금 박상일 박사님 말씀하신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정립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원자력 시장이 중국 러시아한테 밀렸거든요. 밀렸는데 서방 세계가 이 SMR 바탕을 해가지고 다시 원자력 시장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그렇게 뭐 비즈니스 모델을 중심으로 협력 관계도 좀 구축을 하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박상길 그 법무부인 광장에 박상길 전문위원을 모시고서 SMR 시장의 전망, 현황, 그다음에 각국의 SMR 개발하고 시장에 진입하려는 그 전략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내일은 보다 더 흥미있는, 좀 더 흥미있는, 정말로 오늘 이 대담의 끝에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어떻게 자금을 또 조달하는 게 좋겠는가, 또 민간을 어떻게 하면은 이 원자력 산업에 같이 포용할 수 있는가, 이런 주제를 놓고서 PIA 그룹의 정성민 이사님을 모시고서 SMR 돈줄 잡아라, 이런 주제를 갖고서 내일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